안녕하세요. 광명시민의 혈관건강과 함께하는 고당센터 건강매니저 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에게 맞는 건강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당뇨병 영양교육에서 당뇨병 식사관리 기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두 번째, 알맞게 식사하기. 세 번째, 골고루 식사하기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운 걸 바탕으로 식사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규칙적으로 제때 맞춰 꼭 섭취합니다. 이 원칙은 과식과 폭식을 예방하고 그리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알맞게 먹기입니다. 알맞게는 개인별로 하루 섭취 열량을 말합니다. 그럼 하루 섭취 열량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양은 하루 섭취 열량을 말합니다. 하루 섭취 열량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표준 체중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170cm인 남자의 표준 체중은 우선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한 다음 1.70 곱하기 1.70 곱하기 22 63.65kg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체중을 구했다면 나의 하루 활동량을 참고로 나의 하루 섭취 열량을 계산합니다. 다음 표는 활동지수 30kcal를 기준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표를 통해 내 키에 맞는 표준 체중과 하루 섭취 열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 섭취 열량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식사를 계획할지 구체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식품 교환표는 영양소와 열량이 비슷한 식품끼리 묶어 서로 바꿔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바꿔먹기는 같은 식품군 내에서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공유군 중에 밥 3분의 1공기와 바꿔먹기 위해서는 같은 공유군인 식빵 한쪽 또는 삶은 국수 2분의 1공기와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3분의 1공기를 어육류군의 새우 3마리나 과일군의 사과 3분의 1쪽과는 같은 식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먹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수박 한쪽은 1교환 단위로 50kcal입니다. 바꿔먹기는 같은 식품군 내에서 바꿔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수박 한쪽은 토마토 작은 거 2개와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식사량을 계획해 봅시다. 나의 하루 섭취 열량과 키, 몸무게, 표준 체중을 적고 식품군별로 하루 섭취량을 계획해 봅니다. 아침, 점심, 저녁별로 밥량을 나누고 어육류군과 채소군을 부식으로, 우유, 과일군은 간식으로 계획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키 165cm, 몸무게 65kg의 보통 활동을 하시는 남자분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 체중을 구합니다. 1.65 곱하기 1.65 곱하기 22를 하면 59.8kg입니다. 이 표준 체중에 보통 활동 지수 30kcal를 곱하면 59.8 곱하기 30, 1796kcal로 대략 1800kcal가 계산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열량에 따라 섭취해야 할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1800kcal를 섭취해야 한다면 식단 계획 시 공유군 8단위, 어육류군 5단위로 저지방 2단위, 중지방 3단위, 채소군 7단위, 지방군 4단위, 우유군 2단위, 과일군 2단위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어육류군은 고지방 식품을 제외하고 저지방, 중지방을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열량을 맞춘 것입니다. 이 표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식사 계획이며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식사 구성 및 양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양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800kcal 식단의 경우 공유군 섭취량인 8단위는 아침 2단위, 점심 3단위, 저녁 3단위로
적절히 분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을 적게 먹고 싶으면 아침 3단위, 점심 2단위, 저녁 3단위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침 2단위를 밥으로 구성할 경우 밥 1단위는 3분의 1공기이므로 밥 3분의 2공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 대신 식빵으로 먹고 싶을 때에는 식빵 1단위는 한쪽이므로 식빵 2쪽으로 교환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1800칼로리 식단을 예시로 간식은 제외했습니다. 직접 밥과 국, 반찬을 식판에 담아 보겠습니다. 1800칼로리 식단의 경우 공유근 섭취량인 8단위는 아침 2단위, 점심 3단위, 저녁 3단위로 적절히 분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을 적게 먹고 싶으면 아침 3단위, 점심 2단위, 저녁 3단위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아침 2단위, 점심 3단위, 저녁 3단위로 점심 식사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공유분의 종류에는 밥, 빵, 국수, 고구마, 감자, 도토리묵, 옥수수, 인절미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모형은 공유분의 종류의 1교환 단위를 양입니다. 밥 3분의 1공기 1교환 단위 양입니다. 식빵 1장 1교환 단위 양입니다. 두께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심으로 공유근 3단위로 밥으로 3단위는 한 공기입니다. 밥을 대신해서 식빵으로도 드시고 싶을 때는 식빵 3장 교환하여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교환표를 또 확인해 주셔요. 오늘은 밥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밥을 직접 담았습니다. 밥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밥그릇을 준비해 봤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릇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눈으로 그 양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찬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반찬은 어육류근과 채소근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어육류근으로 하루 총 5단위로 저지방과 중지방 식품으로 구성해 봅니다. 오늘은 가자미 구이와 두부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에 2교환 단위로 가자미 구이는 1단위, 즉 작은 거 한 토막과 두부 무침은 1단위, 5분의 1모를 담습니다. 채소근은 하루 총 7단위로 반찬으로 드시는 채소근의 종류라면 간을 싱겁게 하여 넉넉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순 줄기와 표고버섯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도 있습니다. 채소근의 경우 드실 수 있는 만큼 식판에 담습니다. 국은 조갯살 미역국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염분이 잘 제거된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저염식 방법 중 하나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간식으로는 우유나 과일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식은 시간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식후 2시간 이후로 섭취하시길 권하며 과일의 1교환 단위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나나 3분의 1쪽, 사과 3분의 1쪽, 수박은 한쪽입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으로 나눠서 섭취하고 과일에도 당이 들어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많이 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1800칼로리 대한 건강식을 차려보았습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앞서 당뇨병 영양교육 때 말씀드렸던 당뇨식은 건강한 식사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권해드리며 제때 알맞은 양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 오늘 교육을 통해 식사하시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대해 궁금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꿀은 과당이라는 단당류로 구성된 식품입니다. 과당 역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게 되므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혈당인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꿀물 등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설탕의 4분의 1 정도로 적고 체내 흡수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단맛의 정도가 설탕보다 덜하여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잡곡밥은 쌀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될까요? 잡곡밥은 쌀밥에 비해 섬유소가 더 많아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공복감을 덜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곡밥을 선택하란 말이지 더 많이 드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민간요법이 있다? 민간요법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부작용이 많고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잘못 사용 시 병을 악화시킵니다. 꾸준한 자가관리와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식이섬유는 주로 잡곡, 채소류,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과일에 많이 있으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채소류, 해조류만큼은 식사 시 챙겨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단, 잡곡과 과일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섭취하셨을 경우 혈당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가당 주스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무가당 주스는 당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과일 자체의 당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서 선택해야 할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술, 가공식품, 고염식품, 고열량 식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없나요? 다른 식품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식품은 해조류를 포함한 채소류입니다. 열량은 적지만 섬유소 함량이 많아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나의 하루 섭취량을 계산해 보시고 식품 교환표를 활용해 다양한 식품을 선택해 보시기도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적절하게 나누어 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양을 찾아가는 식사 계획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